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. 9위를 차지한 소식인데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촛불에 타 죽고 싶느냐 이런 말까지 꺼냈다고 하는데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좀 지나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눈살을 찌푸리게 될 텐데 그 장면 다시 보고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영상 소개합니다. Round 1. Fight. 작년 연말 12월에 우리 의원실과 그리고 해외 공간 등에 배포된 달력입니다. 오방세계 철학 속에 우주의 기운. 자,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? 이 끈도 보이시죠? 대통령께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뭐 하는 겁니까?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. 증거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증거 드린 겁니다. Round 2. Fight. 정당성이 없다고요? 선출직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? 현상 유지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.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. 중단하실 겁니까? 뭐 얘기를 할까요? 네. 얘기 중간에 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국의 총리가 비선 실세자 보안 손님을 찌라시 보고 알았다는 거. 이건 정말 무능한 겁니다. 근데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라서 놀랐습니다. 의원님의 무능이라는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말씀도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. 비호하고 싶으면 직을 내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.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드린 끝내게 좀 말씀입니다. 해주세요. 자, 손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좀 평가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. 뭐 제가 그 의원의 어떤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참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네. 사실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네.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좀 예우를 해주고 권위를 좀 갖춰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과한 그런 그 언행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가능할 테고요. 또 반대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났다. 네. 특히나 이제 좀 더 표현을 격하게 하자면은 사실상 이제 공모관계 있던 거 아니냐 또는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네. 더 추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따라서 뭐 이제 어느 입장에 서느냐 이 시국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정 의원의 저런 그 질의 태도라든지 질의 스타일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네, 저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다양한 또 의견들을 냈습니다. 내친들의 네. 의견을 보면은요. 일단은 이재정 의원이 사법연수원 20년 후배입니다. 35기고요. 그리고 저 황교안 총리가 제 13기고요. 거의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선후배 사이에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또 선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면서 이제 총리를 공격을 했거든요.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. 이재정 의원 또한 선출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. 뭐 네, 그런 이재정 얘기도 의원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은 그렇죠, 아니지만 비례대표로 선출된 거니까 그렇죠, 예. 이제 비슷한 뭐 지역구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비례대표를 좀 일부 낮춰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선출 과정 거쳤다고는 보기 그렇죠. 예. 근데 또 일부에서는 또 사이다 같은 발언이다. 속 시원하다. 뭐 이런 식의 의견도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금 더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하태경 의원, 새누리당에서 이제 탈당을 선언한 의원인데 역시 그 황교안 총리와 일전을 벌였습니다. 소개합니다.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을 모두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, 고발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.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조사하겠다는 뜻이죠. 내용을 알아보겠다는 말과 조사하겠다는 뜻은 같은 뜻 아닙니까? 뭐 꼭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이 자리에서 명백히 답변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적어도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? 이 자리에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.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. 조사할 겁니까? 안 할 겁니까?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부역이라니요.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마십시오. 자, 우리 국회 현 주소입니다. 저렇게 수준 낮은 투의 자세, 질문 내용, 저게 어떤 자리냐 하면요. 그냥 두 사람의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
대정부 질문이라는 국회 공식 일정 자리입니다. 대정부 질문. 국정을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정치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죠. 저런 것들은 그냥 기자들 만나서 해도 됩니다. 권한대행까지 불러다 놓고 네. 저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건 묻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궁금증을 풀고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저런 발언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 저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여론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. 자,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사과하겠다. 결국 어제 촛불에 타주 구워야 되겠냐는 말. 글쎄, 결국 표현이 도를 넘었다는 것 스스로도 인정하게 된 셈이네요. 그렇죠.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어제가 무슨 자리였습니까? 그 경제 분야를 질문하는 자리였는데 지금 현재 AI 조리 독감에 대한 경제에 대해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가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금리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경제로 불안하고 있습니까? 네.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총리를 흔들어 내는데 황교안 총리, 그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군기를 잡는 황교안 전투에서는 승리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대선이라고 하는 국면에 있어서의 이재정의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곧 탈당할 비박신당의 하태경 의원이 대선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 대선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과연 유리한 것인지 국민들은 아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, 부동층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저런 의원들의 모습 속에서 저 당을 신뢰하고 대선에 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보다 민생에 대한 문제에 주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대목입니다.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의 저 질의 장면을 보다가 늘 들었던 생각인데 궁금하거든요. 정말로 황교안 총리 개인적으로 정말 못마땅해서 저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연출을 좀 해줘야 방송에도 좀 나가고 아니면 좀 열성적인 지지층한테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건지 아니 둘 다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기회가 되면 이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이재정 의원, 하태경 의원 두 분 이 기록을 통해 분명히 후대에 남긴 남을 것 같습니다. 어제의 장면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.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. 세 번째 소식입니다.